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대진표가 확정된 뒤로 내내 2030 청년 표심을 잡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의 일정은 오늘도 청년으로 채워졌고,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던 윤석열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청년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꿔달라며 청년층에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 지지율이 20%대에 멈춰있는 이 두 후보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먼저 이 후보들의 오늘 행보부터 고승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질책을 해달라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고 뭐 야단 칠 거 있으면 좀 야단도 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앙절개 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사장님은 나와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120시간 노동 발언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안 지켜요. 누구는 120시간 얘기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글을 공유하면서 정작 2030 여성표는 잃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할당제를 하는 분이가 막 박수치고. 이거 신화거든요. 대표적인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화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2030 세대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청년을 향해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살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32%와 39%를 기록했지만 20대 지지율은 각각 24%와 22%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반페미니즘 논란으로 청년들을 성별 대결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젊은 감성으로 소셜미디어를 공략했지만 개사과 논란으로 사과했고, 홍준표 후보의 2030 지지율을 아직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런 대선 양강구도 속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사람을 감옥 보낼 거라며 복수전이 전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도 하차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올까라고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권한 없는 당대표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걸어서 인터뷰 전용우 기자입니다. 안 후보님도 시대교체 대상이야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저 혼자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유력 대선 후보가 결국은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놈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1등 후보, 2등 후보가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한 사람은 감옥 보낼 겁니다. 1년 동안 실컷 복수한 다음에 그 다음 4년 동안 뭐 먹고 살 겁니까? 양당 후보 중에 감옥에 갈 만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쌍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힌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투표에 임해야지, 만에 하나 범죄를 저지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국정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부산 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과 같이 하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겠죠. 윤석열 후보는 10년 전 진행한 부산 저축은행 수사에서 불거질 불법 혐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지대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1지대입니다. 누구도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3지대가 아니고 1지대인 셈이죠. 좌우 양쪽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은 음주운전자, 한쪽은 초보 운전자.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저한테 기대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후보님의 지지율은 이전보다 조금 하락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인데요. 1, 2주 정도 후가 되면 차분해지고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제대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이재명 구도라는 안 후보에 윤석열 후보와 소통의 수준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틈틈이 소통하고 있다. 나중에는 뭉쳐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개적으로 점심 식사를 한번 한 적은 있었죠. 예. 저는 제가 당선되려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는 딱 한 번 만나 뵈신 거예요? 우리 후보님은? 이 네, 경선 전에? 그랬습니다. 중간에 한번 만났다는 거겠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전 식사한 게 올해는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대선 후보가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흔들리면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보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리더십이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접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 없는 당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 희망사항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말들이 그 종류에 속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40세 이상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중립적으로 의견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흐름상 이준석, 김종인 두 인물에 대한 분리 대응 기류로도 읽힙니다. 겪어보니까 대선이 석 달 정도 남으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생길 수 있는 기간이다. 근데 지금은 넉 달 남았으니까 어쩌면 고려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앞으로 아마 대장동급의 사건이 한두 개 정도 더 터질 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각 후보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선택이 국민들께서 알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오게 될 겁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국민은 불행할 것 같아요. 정말로 불행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TBC 전용입니다. 네, 오늘부터 토요일에는 백브리핑 특별판으로 한 주간의 대선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대선 픽 시작합니다. 오늘 픽은 패밀리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가 구급대원 VIP 보고 논란으로 확장이 됐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배우자실이란 조직이 있습니다. 배우자실장,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실장격인데요. 현역 국회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낙상 사고 일어나면서 배우자실 역할이 커졌죠. 악성 루머가 퍼질 조짐이 보이자 배우자실장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악의적이며 의도된 불법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행위를 제2의 시발단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가 망치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구급차의 내부 사진, 119 신고 녹취록, 병원 기록 등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금실이 정말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평소에도 정말 현관에 나갈 때 이렇게 키스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VIP 논란이 터졌습니다. 분당 소방서에서 부인 김혜경 씨를 이송했던 구급대원에게 VIP 보고를 왜 안 했냐고 추궁하고 질책했다는 논란. 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까지 말이죠. 결국 경기소방재난본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맞더라. 구급대원을 부적절하게 조사한 분당 소방서 직원을 엄중 경고했다. 네,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도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구급대원을 질책하지 말아달라.
자, 10년 전에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네, 이렇게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말을 했는데 관등 성명을 안 댔다고 소방관 문책했던 일이 있었죠. 결국에 당시 이 소방관들과 어깨 동무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건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뭘 한 건 아니니까 좀 다른 경우겠죠. 하지만 VIP를 둘러싼 119 대원들의 고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윤석열 후보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가족비리 의혹 공세를 더 세게 하고 있죠. 본부장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뭐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부르던데. 네, 계속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국회 전광판에 등장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죠. 주식 사기에서 이른바 전주라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맡은 겁니다. 계속 사진을 하나 더 보실까요? 줄리 벽화가 그려졌던 종로 그 자리에 또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꾸리겠다고도 하고 있고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조만간 소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간 계속 강조해온 비단 주머니에 뭔가 계책이 들어있는 걸까요? 오늘 대선 픽 여기까지입니다.